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경제대학에 소속한 경영학과 2학번 유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로젝트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수상자는 윌리엄 아서 루이스입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이기도 한 아서 루이스는 197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서 루이스는 개발도상국 문제 고찰을 통한 경제 발전론에서의 선구자적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왜 개발도상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아서 루이스의 연구가 진행된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후진국이라고도 불리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이외의 국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서 루이스가 유엔으로부터 경제 고문으로 임명받았던 나라인 가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나는 국내 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330만 명이 아직도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 2019년부터 빈곤율 개선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실업률은 12%, 불안정 고용률은 50%에 달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평균을 상회했으며 1인당 GDP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많은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였고 개발도상국들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서 루이스는 1948년 맨체스터 대학교로 옮겼을 무렵 바로 이러한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아서 루이스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연구 분야는 후진국의 과잉 인구 문제입니다. 그는 경제학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완전 고용화의 선진국 경제에 맞는 이론이지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이 과잉 상태에 있는 개도국 경제에는 타당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개도국이 농촌의 과잉 인구를 배경으로 임금 상승 압력 없이 공업화를 이루고 경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진국이 당면한 실업과 빈곤 문제를 연구하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는 경제개발 정책에도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가나 얘기를 해보자면 루이스는 가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엔이 파견한 경제고문 자격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대학교 부총장, 가나 대학교 총장, 카리브해 개발은행 초대 총재를 맡으며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바탕으로 1963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영국인이면 누구나 바라는 기사자기를 수여받았고 1979년 스웨덴 왕립 고등과학원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구조적 변화까지 분석한 업적으로 아서 루이스 경의 경제학적 업적을 기려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연구는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940년대 무렵 식민지 시대에 흑인이 이처럼 학술 분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1948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정치경제학과 스탠리 제번스 기념 교수로 선임된 최초의 흑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종차별의 장벽을 한 단계 더 깨뜨린 업적이기도 했습니다. 루이스의 연구는 경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당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색다른 시각으로 경제 발전을 바라봤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발전을 두고 소득의 증가랑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루이스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유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정치적 구조, 문화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구조주의 경제학을 추구했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서 루이스의 연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촌영도라는 용어를 중고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산업화를 일으켜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이뤘을 무렵 개발도상국과 같이 당시 농촌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넘쳐나고 도시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구인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했는데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촌영도입니다. 사실 이촌영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론을 연구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서 루이스의 이중구조적 발전 이론과 무제한 노동 공급 이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중구조적 발전 이론은 경제 발전의 핵심은 저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에 누적된 과잉 상태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며 경제는 전통적인 농촌의 생존 부분과 근대적인 도시 산업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노동 공급 이론은 노동의 공급이 무한대임을 가정하여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에는 자본 및 자연 자원의 부족분임을 나타내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들과 연결지어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전환점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임금 상승 욕구가 분출하는 시점과 루이스 전환점은 대체로 일치하며 산업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겪은 통과 의례라고도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역시 루이스 전환점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구축한 혁신적인 경제 모델, 예를 들어 경제사에 대한 그의 이해와 식민지 경제구조의 여러 형태에 관한 분석을 통합한 것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그 후 실현될 경제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서 루이스의 경제 이론들은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서 루이스가 강조했던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